네, 공익을 위해서 부조리한 일을 고발하고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관련 법이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요. 이 법이 개정이 돼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공익신고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불법 촬영, 뜨거운 논란이었던 N번방 등이 이제부터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익신고를 전담하는 곳이죠.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연결해서 잠깐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 넓힌다라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예. 어느 정도로 넓어지는 겁니까? 먼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터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 만들어진 법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익 침해 행위가 뭐냐? 이제 법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그리고 이제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법률에서 이제 법 위반을 했을 때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예. 그런 행위를 이제 공익침해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지금 신고 대상 법률이 현재는 이제 284개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공익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지금 284개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467개로 오우. 대폭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182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예.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아동 학대나 병역 비리 문제 같은 경우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예. 그 전에도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 대상이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음흠. 새롭게 이제 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이제 사망하게 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중한 그 아동학대 행위는 물론이고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나 격리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걸 따르지 않을 때도 이제 공익신고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예. 병역 비리 관련해서는 이번에 병역법이 새로 이제 대상 법률로 추가가 돼가지고요. 네.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이제 그 감면받을 목적으로 이제 행방을 감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체를 또 훼손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의사가 이거 이제 병역 연기하거나 이제 좀 그 면제시키려고 허위 증명서 발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촬영이나 N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금년 초에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네. N번방 사건과 같이 이제 무단으로 예. 성적 그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하는 거, 예. 그다음에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이제 협박이나 강요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신고자가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제3자 그냥 그 목격자나 이런 사람들도 신고를 해도 공익신고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예, 공익신고자는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예. 말씀하신 그런 목격자, 제3자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허위 신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신고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고 그렇죠. 밝히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통해서 우리 위원회 그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신고할 때 신고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변호사 이름을 대신 써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고요. 예, 그건 알겠고. 그래서 신고가 됐고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자 이제 보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신고자는 현재 법상으로 몇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비밀 보장, 그다음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때 이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했다고 해서 이제 회사나 이제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 네. 우리 위원회가 원상회복하라라는 그런 그 보장 조치, 신분 보장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고하고 난 이후에 신고자들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당하게 이게 신고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이제 지방으로 전직 발령이 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이사 비용 같은 것들이 드는데 네. 그런 경제적 손해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구조금 지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N번방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그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절실하게 원하는 지원은 아무래도 그 N번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는 게 가장 그 기뉴하고 이제 또 급하게 요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 변호사가 대신해서 상담하고 신고하는 것 정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 이외에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뭐 지원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아, 그렇고요. 예.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거나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이제 그때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전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추미애 장관 아들 그러니까 그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공익신고자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예. 일단 우리는 그 허위신고나 아니면 그다음에 부정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금품이나 자기 이제 어떤 근무 조건상의 이런 특혜를 바라고 하는 그런 신고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본인도 지금 불이익 받은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신분 공개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러면 결론이 안 난 겁니까? 간단히. 이제 저희는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 조치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의견이 나가기 때문에 곧 이제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이었습니다.